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10년 동안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치동 상륙작전 이번 첫 번째 편의 유치부 편에서는 영재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재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UEP 원장님이시면서 게이트 영재 컨설팅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세디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UEP 운영하고 있는 세디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과의 인연은 저희 둘째 아이가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서는 어렵사리 게이트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그냥 사실 제가 안 시켰죠. 혼자 그냥 시험 보게 했더니 입이 딱 붙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 몇 번의 이제 수업을 몇 번만 받았는데도 일취월장해가지고 붙었더니 유치원에 가봤더니 다 선생님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이 영재검사라는 게 제일 유명한 그 유아 때 유명한 검사가 카프만 검사가 있고 웩슬러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게이트에서 쓰고 있는 검사가 GT 검사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카프만 검사를 요약한 그런 형태여가지고 선생님도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보고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그런 유형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선생님 아이도 시험 본 적 있으시죠?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6세인데 4세 때 이제 처음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이게 GT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개월수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응시를 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게이트라고 하는 그 영재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시험 조건이 요거를 통과해야 이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통 많이들 보시죠. 그 보시면은 카프만 검사는 일단 동시 처리 속도랑 순차 처리 속도 두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동시 처리 속도라는 거는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소화를 해서 이 정보로부터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의미를 해석을 하는지 주로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여러 가지 그 학문 복잡한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요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차 처리 능력은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요거를 보고서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서 그대로 이제 조합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 처리 속도 이 능력이 더 좋은 아이들은 약간 좌뇌형 아이라고 알고 그 동시 처리 속도가 더 잘 나온 아이들은 우뇌형 아이라고 이렇게 검사가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게 순차 처리 속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손동작을 따라 한다든지 선생님이 동작을 아니면은 A, B, C 이렇게 순서로 새, 거북이, 달팽이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아이가 그대로 그거를 외우고 따라 할 수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보시기엔 또 어떤 검사 항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GT 테스트 같은 경우는 카프만에서 기인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좀 축약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순차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 등장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험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딱 공개된 어떤 이런 문제라든가 절차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보신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더라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이제 문제집 있죠. 기출 문제집. 그런 것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영재의 탄생이라고 그거 제일 유형이 비슷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아이가 낯설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풀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분리가 잘 되느냐, 정서적인 그런 아이가 좀 독립적이냐 이런 거가 사실 점수에 한 10점, 한 IQ 10점, 20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보통 둘째 아이들이 독립이 좀 잘 되는 그런 평균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아이들이 좀 약간 엄마가 방치 아닌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가 하나고 저희도 큰애 때 해보면은 엄마가 계속 이제 제가 큰애는 주 양육자가 두 돌까지 저였기 때문에 낯도 더 많이 가리고 오히려 사회성이 조금 형성이 됐다고 보면은 둘째는 제가 좀 잘 덜 키우고 이모님이나 외부 분들이 많이 키워주셨어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막 오셔서 봐주시니까 사회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애착 관계에서
입장에서는 또 그게 꼭 좋은 것만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분리가 잘 된다든지 그런 낯선 그런 사람들과의 낯가림은 조금 강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현업에서 가르쳐 보면은 네. 이 분리라는 게 사실 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학습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본인이 엄마 품을 떠나서 네.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거라고 네네. 할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일반적인 분리와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뭐 이제 이런 노는 데서는 놀 때 분리가 잘 돼도 키즈 카페에서는 그쵸. 잘 되는데 막상 이런 어떤 학습 상황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부담을 느끼며 그쵸. 이제 엄마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 카프만과 GT 테스트가 다른 점이라고 하면 확실히 분리 이런 점수가 좀 많이 있다. 그쵸. 네. 아무래도 이 시험에 대한 결과보다는 그 직전, 그러니까 그 시험에 돌입하는 직전까지의 태도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점수가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대로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딱 선생님이 대기실에 있다가 아이를 호명을 해주셨을 때 그때부터 테스트 시작인 거죠. 그쵸. 이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나 아이가 네. 태도 같은 게 많이 점수가 좌우가 되고 네네. 그때 이제 씩씩하게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딱 선생님 손을 잡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 나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네. 5% 안쪽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만약에 거기서 이제 저희 아이가 그랬는데 네.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엄마 설득 과정이 길어지면은 유치원에 가서도 아이가 이렇게 이제 엄마를 떨어지기 힘들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의 준비가 아직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퍼센트가 좀 떨어지는 경우나 아니면 다시 쉽지가 오는 않죠. 경우도 있죠. 보통 4살 때 이걸 처음 그쵸. 봤는데 저희 지금 둘째 아이의 지금 허락도 안 받고 가져온 성적표입니다. 아, 네. 네, 저희 이런 게 꿀정보죠. 네, 네. 큰 아이는 이제 이런 거 갖고 오면 큰일 나요. 이제 약간 나이가 이제 초상권도 중요시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나이고 둘째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갖고 오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저희 아이 4살 때 본 거. 그때는 5%가 나왔어요. 이게 네. 게이트 인터뷰 2차가 실제 영어 시험을 보려면 5%까지가 커트라인인데 5%딱 커트라인에 걸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봤어요.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게이트 시험도 한 번 더 봤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유효기간이 1년인 거죠. 네, 1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네. 보려면 다시 그쵸. 응시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세지 선생님을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을 때라 4살 땐 그냥 제가 방치하다가 네. 아예 뭐 하고선 그냥 봤더니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5살 때는 다시 봤더니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뭐 문제지 뭐 그런 거 줄긋기라도 좀 시작한 게 5살이었어요. 네. 4살까지는 좀 아이가 너무 행복한데 그냥 아직 학습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너는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5살 때부터 기역, 니은 뭐 이렇게 자음을 좀 구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큰애를 키워본 결과 한글은 좀 빨리 떼는 거를 진짜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저도요. 저는 이제 그게 왈가왈부가 많잖아요. 네네네. 저도 빨리 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려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5살 전에 한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모국어가 형성이 된 다음에 영어 유치원을 가는 게 오히려 혼돈이 없고 영어 받아들이는데도 좀 물론 영어 선생님께서 더 잘하시지만 저는 좀 그래서 한글을 빨리 떼야겠다. 그래서 둘째 때 한글을 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집에서도 좀 뭐 풀리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그때는 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능검사도 이게 후천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구나. 물론 그럼요. IQ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요. 5%나 2%나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은 어머님들도 좀 시켜보시면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검사가 또 웩슬러 검사가 있죠. 그래서 웩슬러 검사 제일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KG에서 웩슬러 검사를 많이 하고 이게 최근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검사가 요새 검사가 그 옛날보다 지능검사 그 지수가 조금 더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더 정교화되고 네. 요게 제일 최근 버전인데요. 검사 보시면은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 추론, 작업 기억,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옆에 추정 연령이 나와 있어요. 저희 큰애 때 봤을 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요새는 이렇게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13.2 이러면은 아이 나이가 실제 8살이어도 13세에 해당하는 언어 이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영역을 다 분석해서 쪼개서 나이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니까 좀 더 알기가 쉽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공간이 더 많이 발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서 수학에서 기하
기하 파트에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거 추론 능력이나 언어 이해 능력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해력이 아무래도 더 빠르고 언어를 받아들인 데서 조금 더 특출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이거 봤었어요. 네. 봐서 네. 저희 아이도 역시나 케이지를 가려고 네. 네, 응시를 했었고요. 네. 당시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어랑 이제 한국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혼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피드백이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비가 올 때 쓰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렇게 문제 질문을 던졌는데 네. 아이가 계속 영어 단어를 반복을 하고 한국어에 대한 그 특정 단어를 모르는, 그리고 이제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떤 시험 진행에서 확실히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모국어가 영어가 더 노출이 많았어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월 수마다 다른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하반기생이고 요 영어와 이제 한국어가 같이 들어갈 때 이제 고속도가 비슷했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를 이제 할 때도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랑 동시에 노출 빈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영어가 사실 더 ABC가 아이들이 익히기가 쉽고 이렇게 책도 이쁘고 그러니까는 영어 쪽이 더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단체 생활에서 한국어는 엄마나 가족들이랑 쓰지만 이제 영어 유치원에 가면은 그 위주로 생활이 되니까 훨씬 영어 비중이 높은 유원에 다닐수록 영어가 조금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집에서 뭐 영어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집에서도 좀 영어 써주시고 많이 그렇게 하니까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참 부러운 발음이 벌써 좀 달라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뭐 그때 입시를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써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검사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이거는 저희 큰애 키우면서 했던 MS 검사인데요.